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AI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름이면 불법으로 설치한 평상과 천막으로 가득했던 계곡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업주들이 자진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계곡 가장자리 평상에 있던 상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장판은 헤집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 정자의 슬레이트 지붕도 하나씩 해체됩니다. 26년째 이렇게 계곡 옆에 평상을 놓고 여름 대목 장사를 이어온 식당입니다. 현재는 이 불법 평상을 철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펜션도 최근에 평상 6개를 치워 구조물이 없던 예전의 계곡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업주들이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철거한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2번에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상행위를 포함해 하천과 계곡의 각종 불법 점용은 모두 8만여 건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18%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특히 불법 점용 상행위는 3천여 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정비됐는데 대부분 업주들이 자진 철거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할 것이고요. 장마철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국민들께서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정부 방침을 받아들였지만 정부 지침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전에 지침이 있기 전에 다 했으면 괜찮은데 그거 잘 못하고 정부들만 이제 그에 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단이 났는가 본데. 그럼에도 아쉬움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님들 오는 길에 대해서 불평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저 가위당구 있다고 그래서 가위당구 철거해야 된다. 그럼 손님은 얼른 내려가가지고. 하천 불법 점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마련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지난 시즌 여자 프로농구 통산 3번째 통합 우승을 차지한 청주 KB스타즈가 다시 우승을 향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2달간의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지만 비장함도 녹아 있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훈련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을 모두 제패하며 통산 3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한 청주 KB스타즈. 2달여간의 휴식을 취한 선수들이 다시 코트에 모였는데 표정이 밝습니다. 여행과 취미생활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지만 개인 운동도 놓지 않고 몸 상태를 끌어올렸습니다. 직전 시즌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카드는 패스를 잘하는 카드보다는 이제 득점을 많이 하는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득점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더 높은 스탯을 찍어내야 될 것 같고요. 팀에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주득점원 강희슬이 팀을 떠났지만 삼성생명에서 윤예빈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큰 키와 뛰어난 슈팅 능력을 갖춘 윤예빈의 합류로 가드진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챔프전을 앞두고 발목 수술을 받은 주장 박지수는 순조롭게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을 마치고 가벼운 러닝 훈련까지 시작한 박지수는 무엇보다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아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여러 군데 부상이 좀 많았어가지고 또 재활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발목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이번 시즌 부상 없게 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 아시아 쿼터 선수 가운데 팀 내에서는 처음으로 재계약한 일본 국적 사카이사라도 더 성장한 모습으로 팀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やっぱディフェンスから頑張って早いオフェンスを繰り出す選手って思ってもらえると嬉しいです。 오랜 시간 KB의 간판으로 활약했던 연윤아는 육성군 코치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4번째 통합 우승이라는 역사에 도전하는 KB스타즈. 선수들은 오는 11월 시즌 개막까지 약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담금질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소방에서 강제 처분 훈련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정효정 기자입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좁은 골목에서 멈춰섭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에 가로막힌 겁니다. 불법 주차 강제 처분 예정 전 출동대에 상황 전파봐라. 소방차가 망설임 없이 차를 밀어냅니다. 그대가 연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동이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길이 트이고 소방차가 지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화전 5m 안에 있는 차량들은 모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현장에서는 이렇게 유리창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이 이 같은 훈련을 반복하고 있지만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강제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11건에 불과합니다. 부산, 경남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과 소송, 손해배상 책임이 현장 소방관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여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진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좀 과감하게 주어진다면 좀 더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강제 처분 여부를 상황실과 조직 차원에서 함께 판단하고 사후 민원과 소송도 기관이 책임지는 보완이 요구됩니다. 현장 증거를 수집을 해야지만 나중에 강제 처분 인정을 받는데 사실 화재 현장이라든가 인명구조 현장에는 총각을 다투는데 그 시간에 현장 수집이라든가 현장 증거를 남길 여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훈련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도 강제 처분이 주저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NN 정효정입니다. 신용한 지사가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동남사군 지역위원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천 출신인 이재한 위원장은 한용산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지냈고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무특보는 인사위원회 심사와 행정안전부 신원조회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지난 3일 SK그룹이 AI 데이터 센터 후보지로 충주를 검토하고 있다는 CJB의 단독 보도 이후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SK그룹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충주 드림파크 산단을 방문해 현장을 종합적으로 실사했다며 여러 후보지 가운데 충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데이터 센터 유치는 충주 미래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환점이라며 전력과 행정 지원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는 9일부터 이틀간 2027 대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청주 서구문화체육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4년제 대학 등 100여 곳이 참가해 대학별 입학상담과 1:1 맞춤형 상담, 진학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청주 외곽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충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전 부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로 현재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와 충주, 음성, 진천 등 4곳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을 확충하고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로부터 13여억 원의 주식 매수 대금과 차용금, 6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받아 가로채고 B씨 명의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 등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천 백곡 저수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25분쯤 사람 형체가 물에 떠 있다는 낚시객의 신고로 출동해 해당 남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